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너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인사이트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작전명 시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가지 작전 세워보면서 내일장에서 어떤 전략 세워야 될지 종목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돌격 내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트 내에 담았던 종목들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또 오늘은 새롭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발 호재로 오늘 4%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면 오늘 1.28% 크게 상승하면서 2690.1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 종목은 481개였는데요. 전기, 전자업종으로 수급이 쏠린 가운데 정부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세제 혜택을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PBR주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은 382개였고요. 수급에서는 개인이 홀로 1조 4천억 원 넘게 덜어냈지만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8,538억 원, 기관은 5,866억 원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기술주로 눈길이 쏠리면서 성장주들이 조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시장이었는데요. 0.05% 약보합으로 891.4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 종목은 744개로 오늘은 일본에서 감염병이 돈다는 소식에 중소형 제약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하락 종목은 800개입니다. 오늘 수급에서는 개인이 689억 원, 외국인은 59억 원 담아냈고요. 기관이 홀로 414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작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입니다. 일본에서 치사율 30%에 달하는 감염병이 지금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독성 쇼크 증후군 STSS라고 부릅니다. 일본 45개 현에서 2달 동안 378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감염 경로와 증상이 코로나19와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항생제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식에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항생제 치료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또 앞으로 진단키트의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젠텍, 진시스템 등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단기 테마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입니다.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 중이라고 하는데요. GTC 2024의 기자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HBM 사용 중이냐라는 질문에 아직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증 중이고 기대가 크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이 채택될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4%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SK하이닉스는 조금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엔비디아의 HBM3를 사실상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소식으로 독점 구도가 깨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2.3%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앞으로의 반도체 전망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작전입니다. 외형 확장에 나선 LG생활건강입니다.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는데요. 그동안 2년 동안 중국에서 매출이 급감을 했고 또 화장품에서도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2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 21년 178만 원에서 올해는 30만 원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릅니다. 주력 제품인 더후의 스킨케어가 리뉴얼되면서 중국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고 중국 외의 기업에서도 지금 진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 시장까지도 성장이 기대되면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33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지금 올려 잡았고요. 우리는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 보여주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거즈 출발합니다. 네, 스타거즈 이주연 대표, 김시은 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김시은 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삼성전자의 원맨쇼였다. 특히 대장의 귀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만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로 삼성전자가 모든 것을 다 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코스피 지수가 1.28% 상승했는데
상승 종목 수가 480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한 종목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섹터라든지 특정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 쏠림이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원래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서 거래 대금이 원래 더 많이 터집니다. 아무래도 단기 트레이딩성 자금이 계속 몰리면서 보통은 코스피의 거래대금 약 9조 정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약 11조 정도인데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거래대금 12조,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조. 완전히 반대가 되었다. 그 뜻은 삼성전자에 굉장히 크게 집중이 되었고 혹은 그 외 반도체 종목군에 많은 자금이 쏠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했을 때 오늘 시장의 흐름도 10시에 삼성전자가 막 달리기 시작했을 때와 그 전에 좀 흐름이 굉장히 상이하게 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9시까지만 하더라도 뭐 수젠텍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일부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두드러지게 나왔다면 10시부터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기세를 잡고 끌고 올라갔죠. 지수 자체를 멱살 잡고 끌고 올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의 수급이 유의미하게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해진 만큼 관련 전략은 작전면 시크릿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재훈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오늘 뭐 땡큐 젠슨 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장이었던 것 같은데 시장이 굉장히 오늘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맞물렸던 것 같고요. HBM3 이제 삼성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한다라는 이슈가 엔비디아에서 나오면서 삼성전자 뭐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엊그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뭐 대단하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뭐 부회장 2명이 나와서 어떤 그 실적 발표를 하던 그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 이 사장단이 전부 다 출석을 해서 네. 각종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주주들의 불만 사항이라든지 시장의 전망, 그 각 기업들의 전망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사실 미국에서 네. 많이 하는 그런 주총이나 실적 발표의 흐름들인데 한국에서 이제 그걸 삼성이 좀 비슷하게 해간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밸류 프로그램의 한 일환으로서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펼치겠다라는 거를 쇼잉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좀 전에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10시부터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가 이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이 되었는데 결국 이제 주총에서의 어떤 그런 발표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 섹터의 강한 상승 그리고 저 PBR 관련주들이 오늘 또 반등이 오전에 강했었거든요. 네. 여기서도 이제 정부에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호재들 그리고 이제 뭐 제약바이오 섹터 단은 이거 호재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꽤나 강한 상승 흐름들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줬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첫 번째로 다뤄볼 이야기입니다. 단기 테마일지, 테마라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명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공포. 지금 코로나 때가 연상이 되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그렇다면 지금 담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훈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 질병에 관해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게 지금 이슈가 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움직였던 부분은 언론에서의 어떤 그 조회수를 위한 네. 좀 자극적인 기사가 자극적인 아니었나. 내용들을 담았다. 치사율 30% 이러니까 뭐 이거 걸리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 제가 이제 테마주들을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공략하면서 강한 테마가 탄생하는 배경을 보면요.
사람들이 살거나 죽거나 네.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테마들이 가장 강하게 움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걸 일례로 이제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 시절에 어떤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라든지 마스크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강세를 본다라면 그냥 일반적인 테마가 아니라 굉장히 좀 길게 갔고 또 시세 또한 어마어마하게 났던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다들 우리는 겪어봤잖아요. 전 인류가 다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를.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공포감이 여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했던 부분이고요. 네.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작년 7월부터 12월간의 어떤 일본에서 발생률을 보면 65명이 확진이 되어서 네. 그 중에 3분의 1이 사망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1월과 2월 두 달간입니다. 두 달간에 확진자가 378건이니까 네. 이게 이제 5배 이상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늘어난 거죠. 이 부분이 일단 그 사람들의 공포감을 심어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3월달 지나고 4월달 요 기간 안에 이게 이제 확산되는 증가 속도가 어느 정도로 빨라지느냐. 요게 저는 이제 이슈의 연속성과 좀 결부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만약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급속적으로. 그러면 관련 테마는 상승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또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사례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애 둘을 키우다 보니까 네. 이제 뭐 고열에 시달리거나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병원에 가면 요즘 뭐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 요즘 이렇게 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리는 애들이 좀 많이 급증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이게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항생 처방 자체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뭐 항생제를 투여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뭐 검사할 필요는 따로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뭔가 알려지진 않지 않았나. 거기다 이제 뭐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라면 이것도 분명 조사가 들어가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론에 노출이 되겠지만 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고 그런 사망 사례가 발생하는지 여부, 요게 이제 하나의 또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의료계가 어떤 그 학교 증원을 놓고 그쵸.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파업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그 전에 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갑자기 바이러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가 떠올라지면서 최근에 여행객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었는데 그렇죠. 다시 이게 부각이 된다면 여행 관련주들은 어떨까 하고 지금 주가를 살펴봤거든요. 오늘 장에서는 또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저 PBR 항공주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일본 쪽으로 이제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한 두어 달 정도 계속 조정기를 받고 있었거든요. 네. 실적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저밸류 상황에 고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투자의 관점으로는 여기를 봐도 괜찮지 않겠나 하고 좀 챙겨보고 있던 섹터긴 한데 관심 종목, 관심 네. 섹터. 네, 관심 섹터로 보고는 있었는데 만약에 이 코로나19와 유사한 이런 전염병이 돈다라는 게 네. 부각이 되고 이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게 되거나 문제가 될 때는 과연 여기가 올라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 코로나19 때 뭐 이 항공주들이나 여행주들 맞아요. 어떻게 되는지 다 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기간적인 조정을 좀 거칠 가능성, 가격 조정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충분히 가격 조정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요거 하나만 더 질문을 네. 드려볼게요. STSS 지금 시간 외에서 보니까 마스크 관련주들도 상한가를 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게 뭐 단기성 테마라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면 투자해도 된다라는 관점이십니까? 단기적인 플레이는 가능하다. 장중에 대응이 빠르게 네, 할 수 있는 분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를 보는 뭐 그 정도의 뭐 눌림에서 돌리는 공략 뭐 그런 것들은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아직은 저는 좀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한동안 그 중국 폐렴이라고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인가 하는 네. 그런 바이러스가 돌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었어요. 오늘 뭐 가장 이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종목이라고 하면 뭐 국제약품이 될 텐데 아침에 바로 이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작년 뭐 11월, 12월 달에 중국에서의 뭐 중국 폐렴이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불렀었는데 네. 그게 유행을 할 당시에 지금 코로나19 에 겪었던 그런 안 좋은 추억들 네, 이런 것들 공포감이나. 떠올리면서 네.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역시나 빠르게 좀 반응이 나온 부분들이 그런 관련 종목들 하고요. 뭐 항생제나 페니실린 뭐 이런 걸로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런 관련주들. 네. 그리고 이제 진단이 돼야 되니까 진단 키트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하신 뭐 것처럼 원숭이 두창 관련주도 올라가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거의 뭐 모든 제약바이오 바이러스 섹터 관련해서는 다 올라갔죠. 다 올라가고 마스크도 사실 뭐 시간에 보니까 레몬이라는 종목이 이제 상한가가 있던데 일단 그래서 이 급등한 걸 추격 매수하는 거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걸 이제 눌림을 기다렸다가 네. 워낙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테마기 때문에 어떤 조정 이후에 반등을 노리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공략할 만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이게 막 코로나 때처럼 엄청나게 갈 거야라는 생각으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여차하면 이제 11월, 12월 달에 이제 그 단기적인 시세를 뿜고 조정을 거치는 그런 상황에 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어떤 그 연속성이 일어날 수 있는 모멘텀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지는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STSS 제쳐두고 그냥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아까 앞서 살짝 언급은 해주셨지만 지금 의사 파업과 관련해서 네. 제약바이오 그럼 1분기에 실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가 파업을 하면서 진료랑 수술 건수가 감소를 하고 그러니까 뭐 항생제라든지 이쪽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은 1분기 실적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도 생각을 해서 연결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제 아픈 사람들이 약은 처방이 되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 요거는 조금 한 단계 더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당장 뭐 고열이 나거나 뭐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먹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지금 좀 처방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그 뭐 대형 제약사들 뭐 대웅이라든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 내에서 보면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은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임상 일상을 하거나 이제 막 그 제약바이오 섹터 단에 파이프라인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무언가 어떤 좋은 실적이 나오기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약 섹터 단에서의 뭐 실적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무난하게 나오는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네. 워낙에 이제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지금 작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sek터 따는 뭐 HLB의 이제 간암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뭐 알테오젠의 요번에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머리끄댕이를 잡고 다 같이 섹터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조금 더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정도로만 일단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일정 관련해서 이제 뭐 4월 5일 날 아마케라든지 그쵸. 이런 부분들 그런 걸로 일단 기존의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고 요 이제 코로나19 예전 코로나19 관련 테마들은 요번에 뭐 STSS 이름도 참 어려운데 맞아요. 뭐 요거 관련해서는 뭐 단기적인 관점 뭐 길면 한 일주일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아마케를 앞두고 보시는 종목이 따로 있으십니까? 암학회를 두고 보는 종목 일단 저는 그 신고가 계속하고 있는 종목들 내에서 일단 HLB. HLB. 저희 이제 지난번에 포트에도 HLB 제약을 넣었듯이 네. HLB는 이제 요 관련해서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간암 네. 관련해서. 그걸 이제 봤는데 뭐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FDA 승인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대감 주가는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대응은 잘 하셔야 되겠지만 그 기대감에 우상향 흐름이니까 그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에서는 계속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삼천당 제약이나
아니면 뭐 하단에 유한양행. 국제약품 그리고 수젠텍도 나가고 있거든요. 네, 국제약품과 수젠텍은 이제 그 암학회보다는 네. 이번 STSS 관련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 그렇죠. 단기적으로 이제 눌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네.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 두 종목이 이제 상한가 가고 대장으로 테마에서 잡히는 부분이니까 테마 대장을 공략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STSS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국제약품과 수젠텍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암학회 관련해서는 HLB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김시은 팀장님도 제약바이오 지금 좋게 보는 쪽이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서 관련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좀 내용이 STSS 관련이어가지고 수젠텍을 가지고 왔는데 네. 결국 섹터가 테마로 봅니다. 연속성을 따져보았을 때 길게 가지는 않을. 그러면 우리가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본다면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시세가 가장 빠르게 분출이 될 수 있는 대장주를 잡는 것이 수익을 보기도 혹은 빠져나가기도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수젠텍을 좀 가지고 왔고 그 외로도 바이오 섹터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HLB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현재 여전히 제약 바이오 섹터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다 추가로 이야기를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미중 간의 갈등 내용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STSS 관련해서는 동일하게 수젠텍을 주목해 주셨고요. 또 HLB, 알테오젠도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전명 HBM 추격전의 서막. 오늘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멱살 잡고 끌고 갔습니다. 삼성전자 5% 상승하면서 마무리된 거면 거의 상한가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최근에 큰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향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최근 그래요? 많이 들리고 있는 얘기가 점점 SK하이닉스는 작년에 굉장히 좋았다면 이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러면 SK하이닉스 차익을 하고 이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로 들어가야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데 결국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HBM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HBM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선두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먼저 움직인 건 맞아요. 하지만 삼성전자도 현금 굉장히 많고 투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게 된다면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를 보게 되었을 때 HBM이라는 시장이 한정된 시장이 아니에요. 여전히 수요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고 만들기만 하면 계속해서 팔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를 생각했을 때 HBM 시장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 SK하이닉스도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떨어지긴 하겠지만 매출단에서 보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점유율적으로 밀리고 있긴 하지만 결국 지금 진행 잘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면 결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함께 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HBM이 올해 연말까지 SK하이닉스는 12만 장, 그리고 삼성전자는 13만 장, 그리고 마이크론은 약 2만 장 정도 양산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이크론 주가는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적정 밸류를 찾아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이클을 보게 되었을 때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언제나 항상 키 맞추기를 잘 진행을 했어요. 그런 네. 부분에서 보면 SK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올라갔고 마이크론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제자리라면 다른 두 종목과의 함께 키 맞추기 전략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키 맞추기 관점에서 앞으로 상승 사이클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주연 대표님, 네.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한 달 내로 8만 전자 갑니까?
요번에 돌파할 것 같아요. 오, 진짜요? 네, 삼성전자 앞에 이제 보시면 79,800원까지 갔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전부터 8만 원 정도 저항이라서 뭐 삼성전자 한 8만 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200원 모질하게 갔다가 이제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요번에 이제 다시 한번 뭐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SK 하이닉스가 달리는 동안에 네. 삼성전자만 못 가 하면서 삼성전자 주주분들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거든요. 엄청 그래서 오늘 주주총회에서 이야기가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HBM3단에서의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못 갔던 이유가 결국은 이제 우리는 HBM3가 없어 요거였는데 이제 우리도 한다라는 부분들 테스트에 대한 결과가 물론 안 좋게 나오면 주가 다시 빠질 수 있겠지만 네. 뭐 그렇게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은 낮지 않겠나. 뭐 미리 다 돌려보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상승에는 8만 전자를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오늘 중요한 그게 있죠. 일정이 있죠. 어떤 게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오늘 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거의 뭐 애널리스트들 100이면 100 다 좋다라는 네. 그런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슈가 물론 뭐 이렇게 그 메모리 반도체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HBM3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이슈 더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그 메모리 업황 요게 향후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가이던스 이런 게 이제 좋게 잡힌다면 오늘 밤에 미 증시에서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괜찮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뭐 시간에 발표를 하게 된다라면 뭐 시간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면 국내 증시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일단 이슈적인 측면에선 HBM3라든지 AI 관련된 어떤 그 이슈 모멘텀 뭐 CXL이나 이런 키워드들이 잘 먹히고는 있는데 결국은 지금 반도체 사이클은 바닥을 치고 네. 수출입 동향을 보면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가격단에서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감산으로 인한 어떤 가격 상승의 효과를 봤다라면 이제는 그 다시 한번 증산을 하는 그런 이슈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업황이 이제 개선되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했을 때 8만 전자를 돌파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맑습니다. 그럼 반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질문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디램 업사이클이 2025년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그럼 그거를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마이크론이 왜 반도체의 풍향계라고 불리냐면 관련했을 때 한 달 먼저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실적에 대한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재고를 어떻게 했고 했는데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가장 중요한 HBM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엔비디아에 관련했을 때 좀 납품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 경쟁사들 대비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려는 오늘 너무 잘 갔기 때문에 네.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라 가지고 내일장에서 약간 쉬어갈 수도 있긴 하나 저는 8만 원대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턴을 하고 있습니다. 디램이라든지 낸드 다시 한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관련했을 때 오늘도 보면은 소재단 그리고 전공정 모두 다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HBM이라는 기대감을 끌어안고 먼저 상승이 나왔다면 작년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 레거시 쪽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레거시가 움직였다는 점을 보게 되면 현재 삼성전자는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쪽 특히 반도체 업황 전반적인 긍정적인 흐름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관련했을 때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디램 관련했을 때 결국 HBM의 매출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질 겁니다. 디램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10% 이하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 정도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결국 AI 칩이 많이 사용이 되면 될수록 HBM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결국 매출에 따른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은 2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우선 가장 먼저 삼성전자를 볼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8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8만 원대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인 게 이 라인대를 뚫지 못하고 한번 꼬꾸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8만 원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8만 원대를 추가적으로 뚫기 위해선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을 한다던가 혹은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이슈가 더 붙어야 합니다. 관련했을 때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해결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여전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내 반도체이다 보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관련했을 때 SK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였다면 이제는 삼성향 밸류체인을 볼 때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TFE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했을 때 HBM도 결국 계속해서 레벨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테스트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향의 TFE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삼성전자 그래도 엔비디아 쪽으로 HBM을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준현 대표님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일단 HBM 이슈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제 장비단 본다라면 뭐 PSK 홀딩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뭐 좋아지는 그런 흐름에 간다라면 소재 쪽에서 뭐 동진 세미캠 정도 이렇게 해서 추가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HBM 관련해서는 PSK 홀딩스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살아난다면 동진 세미캠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원더풀 K뷰티. 근데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 뭐 실적은 굉장히 좋게는 나왔는데 반도체나 2차 전지 이쪽으로 수급이 쏠려서 그런지 크게 주목은 못 받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장에서 LG생활건강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LG생활건강은 올라갔는데 그래도 화장품 전반적인 관련주들의 호재성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화장품 주들을 보면은 섹터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 전투하고 있습니다. 좀 개별 종목마다 좀 움직이는 모양새가 다르긴 한데 관련했을 때 여전히 화장품 섹터의 성장성은 나와주고 있고 지금은 이슈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실적으로 증명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LG생활건강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30%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바닥칠 게 없다. 지금 비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일이 남았다라는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아모레퍼시픽도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점점 중국 매출 비중을 줄이고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로 매출을 좀 늘리면서 LG생활건강과는 좀 다른 모양새를 보였어요. 그때 네. 당시만 하더라도 LG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왔는데 아모레퍼시픽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LG생활건강 바닥 딛고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면 대장주가 올라갈 때 다른 중소형 관련 종목군들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제가 화장품을 많이 사용해서도 그런 것 같긴 하나 네. 실적으로 특히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작년도 보면은 역대 최대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작년 화장품 섹터 랠리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탓에 4분기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세론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실리콘2도 보면 오늘 그 실적 딛고
제로 뉴스 듣고 다시 한번 전고점 트라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역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대다수의 종목군들을 좀 보기보다는 수급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종목군들에 따라서 종목별 옥석가리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화장품 섹터 내에서 종목별 옥석 가리기 주가가 종목별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우선 CJ랑 VT를 가지고 왔는데 CJ는 아무래도 올리브영 때문인 것 같고 네, CJ도 보면 최근 갑자기 움직이긴 했어요. 올리브영 IPO 상장을 철회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좀 주가가 움직이긴 했고 그로 인해서 주의 딱지가 붙긴 했으나 결국 올리브영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감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마실 가듯이 혹은 방앗간 들리듯이 올리브영 들려서 하나 둘씩 사고 옵니다. 결국 올리브영 매출로 직결이 되고 작년 올리브영의 실적만 보더라도 거의 4조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이 추가적으로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고 있는 기업이 VT라는 기업인데 VT. 저번에 제가 VT의 리들샷 이라는 제품을 좀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결국 지금 일본에서도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 오프라인 매장 추가적으로 더 연결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 오프라인에도 입점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마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홍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매출이 나온다는 점을 보면 결국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기간 조정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실적 면으로 보게 되었을 때 성장성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점을 보면 조금씩 지지부진할 때 천천히 모아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화장품 섹터 내에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CJ와 VT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이주연 대표님, 지금 화장품 섹터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관련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화장품 섹터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 않지만 그 섹터 내에서의 좀 전에 언급하셨던 그런 성장성을 가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화장품의 뭐 중국향에 따른 상승이 나왔던 건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 작년부터 해서 좀 강한 상승이 보이는 화장품 섹터는 결국 북미향, 유럽향 이런 쪽으로 이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쪽 관련해서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성이 계속 좀 지속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옥석 가리기를 하셔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보시는 종목 따로 있을까요? 성장성이 있는 화장품 종목. 네, 좀 전에 이제 언급하셨는데 실리콘투라는 종목이고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화장품 회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해외에서 이제 국내에 직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을 어떤 그 풀필먼트 사업이라고 하죠. 그런 걸로 이렇게 런칭해주고 홍보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네. 실적 추이를 보시면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239% 증가를 합니다. 매출은 뭐 100% 넘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실적 매출이 50% 증가에 영업이익도 한 46% 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6,500억 정도 되는데 뭐 추정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한 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 950억이라는 또 30%의 이런 성장성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신고가 흐름 최근에 증시 좋기 때문에 잘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리콘투 이런 종목 조정 나올 때 우리 한번 잘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끌면서 실리콘투 오늘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주목하는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 관점 보신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돌경대 입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격 내일장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알아보기 이전에 각각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포트 내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연 대표님 현재 5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KT, 지노믹트리, 위메이드 플레이, HD 현대건설기계, HLB 제약 보이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지노믹트리 리뷰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이외에 위메이드 플레이가 현재 16%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각각 8%, 7%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김시은 팀장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도 5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로템을 제외하고는 현대로템과 하나오션을 제외하고는 모두 2자릿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하나오션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연 대표님 지노믹트리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지노믹트리 오늘 좀 강하게 눌림에서의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거래 대금이 한 300억 정도 실리면서 조금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항 자리 24,000원이라는 구간이 쉽게 지금 돌파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오늘 머리를 들어 올렸다. 추세가 이제 단기적으로 한 4, 5일 조정 받다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오늘 상승은 기존에 이제 지노믹트리가 하고 있는 사업, 방광암 진단 키트 관련된 그런 내용보다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된 사업을 이제 미국에서 또 자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지노믹트리의 상승으로 이렇게 좀 이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여기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FDA 승인 올 연말쯤, 내년 초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날 것 같고요. 현재 그 북미에서 어떤 체외 진단 키트로 방광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업들,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보험 코드가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LDT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이 기업이 독과점적인 그런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노믹트리 9%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 김시은 팀장의 하나오션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하는 섹터가 아닐까. 특히 그중에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중 간의 갈등이 나와지고 있고 청원 접수한 내용을 45일 이내로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련했을 때 내용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가 있는 일정 매매로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관련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 MRO 관련했을 때 전담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우리 하나의 부사장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가면 관련했을 때 어떠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는 점, 현재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충분히 천천히 기다리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오션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다음 어떤 종목을 새롭게 편입할지 먼저 이주연 대표님 어떤 종목 편입하십니까? 네, 오늘은 반도체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HBM 관련해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들인데,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이죠. 후공정 관련 종목으로 일단 좀 후발주로서 상승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종목이고요. 반도체 테스트 관련된 장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전반적인 사업을 영위한다 보시면 되는데, 젠슨황이 삼성전자, HBM 테스트 기대감, 이 부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시그네틱스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사 모두 한 10년 이상 이렇게 같이 사업을 진행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 HBM 단에서의 좋은 모멘텀, 요게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 최근 이제 급등 이후에 저항 자리를 돌파하고 횡보하는 요 흐름들을 탈피해서 상승으로 방향을 좀 돌릴 가능성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내일은 하루 정도 눌릴 수도 있거든요. 그 눌림을 우리는 좀 공략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달 말에 그 미국에서 인텔에 그 보조금 지급했잖아요. 네. 삼성전자에도 이제 보조금을 지급할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반도체 섹터에는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업황도 바닥권이고 이런 좋은 호재들 계속 이어가고 있고 주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관점입니다. 네, 가격 전략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일단 뭐 종고점 저항 자리인 2,3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시초가,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860원 정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눌림목을 공략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시그네틱스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2,300원, 손절가는 1,86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저도 반도체 쪽에서 가지고 왔는데 YIK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인 게 삼성전자양 매출이 약 95%라는 점. 물론 SK하이닉스도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단일 기업 쪽 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같은 경우에 키를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턴을 돌리고 레거시라든지 앞으로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 삼성전자 쪽으로 보게 되었을 때 결국 함께 YIK라는 종목도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양 매출 비중도 그렇긴 한데 YIK의 2대 주주가 삼성전자예요. 지분 약 11%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면 지금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면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레거시라든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달에 좀 mem콘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가 CXL이라든지 좀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관련했을 때 수혜를 어떻게 보면 혹은 직간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이냐면 반도체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하는 기업입니다. 결국 뭐 수율 단위라든지 이런 적을 잡기 위해선 테스터하는 기업이 조금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오늘 제가 주가 흐름을 보게 됐을 때 장 막판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결국 삼성전자 쪽에 대한 베팅을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만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7,400원까지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700원 라인대 제시하겠습니다. 네, YIK 김시은 팀장이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7,400원에서 7,930원. 분할 매수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다들 삼성양 소부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반도체가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남겨주신 이주연 대표, 김시은 팀장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스타거즈 투나잇도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FOMC를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지 내일 다시 찾아뵈면서 관련 인사이트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거즈 투나잇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